6806 시내 23 싱글 점수는 1542점, 멀티 점수는 12539점 나왔습니다. 전성비가 말도 안 되게 좋아졌고요. 파스 그래픽 점수는 7315점으로 데스크탑 1050ti에 근접한 성능 점수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렘브란트 6806가 탑재된 싱크북 16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스펙부터 보면 16인치 2.5K 해상도 sRGB 100% 높은 색지연율에 350니트 밝기에 좋은 IPX성을 가졌으며 LPDDR5 온보드 16GB 램, 512GB PCI 4.0 SSD, 저장 슬롯은 2개고 100W PD 충전도 가능하고 자세한 설명은 제품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외부부터 보면은 외부는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실버 색상의 그레이에 좀 가까운 색상인데 윗부분은 좀 더 진한 그레이 색상을 갖고 있고요. 레노버 마크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싱크북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좀 빠지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즘은 좀 얌전하게 나오잖아요. 게이밍 노트북도 예전처럼 뭐 화려하게 나는 게이밍 노트북이다가 아니라 좀 더 얌전해진 모습으로 나오는 게 좀 추세인 것 같아서 일단 디자인은 깔끔해요. 깔끔하고 얌전한데 요 글자 하나만 좀 빠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스티커 같은 걸로 좀 가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로는 35.1cm 정도 되고요. 세로는 24.9cm 정도 됩니다. 두께는 가장 두꺼운 데 기준으로 1.6이 안 되는 1.56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두께를 좀 얇아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께 있는 부분까지 잡으면 대략 한 1.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스펙상은 1.65 정도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만 봐서 좀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상당히 좀 날렵하고 얇은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무게는 1.83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이 안에다가 SS를 하나 추가했기 때문에 본체 무게는 1.82kg 정도 됩니다. 어댑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100W PD 충전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끝에는 이렇게 C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되게 되어 있고요. 어댑터 무게만 379g인데 굉장히 좀 무겁고요. PD 충전기가 150g 정도 되니까 100W PD 충전기는 한 220g 정도 돼요. 그래서 얘보다는 좀 더 가벼우니까 PD 충전기를 들고 다니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좌측면 단자 구성을 보면 C단자가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요. 이쪽은 전원 충전이 되는 요 마크가 좀 있긴 한데 요 두 개 다 100W까지 PD 충전이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DP 1.25에서 4K 60Hz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썬더볼트 4 같은 경우는 4K 120Hz까지 가능한데 좀 아쉬운 점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부분이 요 오른쪽 두 번째 있는 C단자 같은 경우는 USB 4.0이 지원되는 듯한 드라이버 구조가 좀 보였는데 장치 관련해서 보니까 USB 4는 보이는데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아서 느낌표 표시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USB 3.2A 단자가 하나 있고요. HDMI 2.0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스펙상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4K 60Hz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HDMI 2.0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우측면은 캔시턴 락홀이 있고요. 여기 램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램 포트를 꽂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USB 3.2A 단자가 있고 SD 카드 리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특별하게 되어 있는 건데 동굴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히든 USB 2.0 포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위로 올린 다음에요. 이렇게 들면은 이런 무선 마우스 동굴 같은 것을 이쪽에다가 꽂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싹 감춰지죠. 감춰진 상태로 내리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겉에서 이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적인 면이죠. 지금 합판을 좀 개봉해놔서 이 나사들은 좀 빠져 있는데 나사는 별 나사가 들어가 있고요. 밑쪽에 4개, 여기 중간에 2개, 위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이쪽으로 나와 있는데 스피커는 성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귀가 좀 따가울 정도로 100%로 놓으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나옵니다.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해가지고 굉장히 소리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팬이 2개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따가 합판을 개봉을 해서 좀 같이 볼 건데 이 부분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흡기 구멍도 전부 다 뚫려져 있고 어디 가려지거나 하는 부분이 없이 다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이제 무게중심 좀 잘 잡혀 있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레이아웃은 풀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넘버패드, 키패드도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방향키가 위아래로 큼지막합니다. 풀사이즈 방향키가 들어가 있어서 오타가 좀 적을 것 같고 레노버가 이제 슬림5나 슬림3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작았죠. 작아가지고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는데 풀사이즈
방향키를 아래쪽으로 빼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전원키도 키보드 레이아웃 바깥쪽에 있어서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이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 전원부에는 테두리에 크롬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펑션 키와 이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백라이트를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16B 제품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터치패드가 유리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완전 잘 미끄러져요. 그램 이번에 RTX 200 탑재된 그램 만져봤을 때와 거의 동일한데 터치패드 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패드도 테두리는 크롬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반짝이는 느낌이 좀 들고요. 키보드 재질은 굉장히 좀 약간 매트한 느낌 들어서 미끄러지는 느낌도 없고 잘 잡아주고 쫀득쫀득한 타건감을 좀 느끼게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키보드 자체도 이제 큼직큼직하게 키보드 배열 사이도 널찍널찍하고요. 매트하게 잘 잡아주는 편이라 타건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쫀득쫀득하고요. 스트로크 자체도 굉장히 깊어요. 아주 깊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적당한 반발력과 깊이가 있어가지고 좀 키감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350리터 액정이라서 좀 밝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것도 이따가 아드레날린 설정 부분에 나중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카메라가 현재는 좀 빨간색으로 해서 잠겨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셔터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카메라가 오픈이 돼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부분이 뻑뻑하지도 않고 상당히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네, 프라이빗 셔터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좌우측 베젤이 5mm가 안 돼요. 4.5mm 정도 될 정도로 좌우측 베젤이 굉장히 얇습니다. 아래쪽 베젤은 한 1.2cm 정도 되고요. 이쪽은 약 0.7에서 0.8 정도 됩니다. 그럼 합판을 한번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풀 메탈 재질로 돼 있어 가지고요. 차가우면서도 굉장히 세련되고 날렵한 느낌이 좀 들고요. 이 합판도 다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 재질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견고한 느낌이 들고 한쪽부터 풀기 시작하면 쉽게 들려집니다. 처음 풀리는 게 좀 어렵긴 한데요. 이런 레고 브릿기 같은 걸로 끝에 좀 살살 넣어 가지고 한번 벌리기 시작하면 좀 쉬워집니다. 합판 뒤에 부분이 지금 굉장히 깔끔하죠. QC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우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글이 들어갈 수 있는 USB 2.0 히든 부분을 가리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램포트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제 기판 보호를 위해 가지고 쿠션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사출물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써멀 패드가 들어 있는데 이 위치가 이렇게 해서 SSD 위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가 풀 메탈 재질이면은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두꺼운 이 써멀 패드, 이거 두께는 거의 굉장히 두껍거든요. 써멀 패드 두께가 한 3m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써멀 패드 두꺼운 거를 이렇게 열이 좀 많이 나는 부분들에다가 붙여가지고 합판과 밀착을 시키면 합판 쪽으로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온도가 낮게 잡히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PCIe 4.0 SSD 자체가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심할 때는 65도, 80도까지 넘어가는데 다행인 거는 이게 메탈 재질로 돼 있어서 그런지 온도가 아이들 시에도 40도 미만 정도 나오고요. 풀로 돌리더라도 온도가 뭐 한 65도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쪽은 제가 임시로 좀 테스트하려고 달아놨기 때문에 스트릭스에 있던 걸 좀 떼어서 이쪽에다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쪽에는 써멀 패드나 그런 거는 여기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영양의 메탈 요 합판하고 붙어있는 면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SSD가 이제 확장이 가능한 쪽이 이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PCIe 4.0 삼성 SSD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감춰져 있어요. 제가 이걸 띄워보려고 해봤는데 이게 무선 모듈이 들어있는데요. 이 무선 모듈도 같이 스티커가 띄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판매되는 스펙에 보면은 AX201 인텔 무선 모듈이 들어가 있다고 광고를 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리얼텍 제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나서 게시판에서는 이제 환불을 해주겠다는 이제 판매처의 답변들이 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배터리 케이블이 이쪽에 있는데 배터리 케이블은 일단 좀 뽑아놓고 좀 만질게요. 뭐 작업을 할 때 혹시나 쇼트가 나게 되면 보드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근데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SSD 교체밖에 되지 않고 메모리도 온보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LPDDR5 온보드 메모리 16기가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뚜껑을 처음 열었을 때, 지금 이제 두 번째 열어보니까 바로 말이 안 나는데 내장 그래픽 모델임에도 불구하고서 팬이 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발열 처리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팬소음도 상당히 줄어들고 낮은 RPM에서도 충분하게 발열을 빼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팬을 두 개를 넣어줬다는 게 좀 일단은 의미심장하고 뭐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발열이 좀 잘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히팅 파이프는 두꺼운 걸로 해서 공유되는 걸로 해서 두 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APU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부분도 어딘가에 좀 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떼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이 양쪽에 좀 큼지막하게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짱짱해요. 이거 괜찮거든요. 이따 한번 소리는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넉넉해요. 71W인데 배터리 시간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따가 또 좀 보여드릴 건데 배터리 효율 장난 아니에요. 이게 지금 4셀로 되어 있는데 위에 길쭉하게 하나 둘 해서 4개의 셀로 나눠져 있고 셀이 많으면은 당연히 전력 배분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무선 동굴 숨어져 있는 USB 2.0 자리가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힌지는 굉장히 좀 짱짱하게 잘 되어 있어요. USB 3.2 A 타입하고 HDMI 단자 등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 C 단자는 뒤에 숨어져 있는데 굉장히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틈새로 해서 보니까 USB C 단자 같은 경우는 이제 PD 충전이나 뭐 디스플레이 출력, 특히 PD 충전을 위해서 자주 뺐다 꽂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내구성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보이지 않는 저쪽으로 넘기면서 보강을 좀 단단히 해놓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SSD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꿀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만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써멀 그리스가 발라져 있다고 하더라도 분해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엣지 써멀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있죠. 금속 재질에 엣지 써멀이 들어가 있는 건 아예 분해를 일반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구성이나 QC 품질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정말 다 딱딱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 이따가 단점을 좀 말씀드린 건데 레노버는 이제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성능 극대화가 가능한 좀 재미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약간 실망했어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고 하고요. 일단 그럼 합판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성능 테스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23 싱글 10분간 테스트 결과는 1542점이 나왔으며 고전력 6800H와 비슷한 성능이 나왔고 인텔 12세대 12700H는 1761점으로 인텔 12세대 고전력이 월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모 전력 대비 성능비는 6806가 77.8점, 6800H가 68.8점, 12700H가 56.8점으로 인텔 12세대가 전성비가 좋지 못하고 발열도 82도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력 소모 신경 안 쓰고 고성능을 원하면 12세대 인텔 제품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전성비 점수는 싱글 점수를 와트로 나누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코어 온도는 최대 54.1도, 최대 전력 소비는 19.8W, 최대 클럭은 3.4GHz 정도로 보였고 놀라운 전성비와 저발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내23 멀티 마찬가지로 10분간 테스트한 결과는 6800U는 12539점, 6800H는 14624점, 12700H는 14346점이 나왔으며 전성비 점수는 6800U 291.6점, 6800H는 162.4점, 12700H는 137.4점이 나왔으며 인텔 12세대는 91도를 넘으며 스로틀링이 걸려서 CPU 클럭이 2.97GHz로 내려가며 성능 저하가 발생되어 점수가 내려간 모습입니다. 멀티 성능 점수는 고전력 6800H가 상당히 높게 나왔지만 역시 전성비로는 6806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모습을 보입니다. 최대 온도도 73.4도로 아주 착한 온도를 보이고요. 자세히 보면 코어 온도는 73.4도를 줄곧 유지하는 모습이고 전력도 안정되게 43W 사용해 코어 클럭도 최대 3.7GHz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렘브란트 저전력 6800U는 정말 어메이징한 전성비와 발열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스 점수를 보면 7315점이 나왔으며 3D 마크 테스트가 균일한 전력 사용 테스트가 아니라서 전성비를 나타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보급형 외장 그래픽 MX450 5033점보단 월등한 그래픽 점수를 보였으며 얼핏 데스크탑 1950ti에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엄청난 내장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 RTX 2050, GTX 1650 Ti 등이 보이지만 모두 외장 그래픽 성능 점수입니다.
슬림5 4506 내장 그래픽 점수가 3000점이 안 되었는데 2년 만에 어마어마한 내장 그래픽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어 온도는 최대 72.9도까지 올라갔고 CPU 전력은 최대 40W, GPU 최대 온도는 78.1도, 최대 GPU 전력은 34W로 전성비, 온도 모두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이렉트 12를 사용하는 타임스파이 점수는 2455점이 나왔으며 이건 데스크탑 1050ti와 거의 오차 범위까지 접근한 모습입니다. 최신 게임에서는 데스크탑 1050ti와 비슷한 성능 점수로 보셔도 될 듯합니다. 코어 온도는 최대 74.2도까지 올라갔고 CPU 전력은 최대 50.9W, GPU 최대 온도는 72.5도, 최대 GPU 전력은 49W로 전성비, 온도 모두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롤 2.5K 해상도로 최고 옵션에서 283프레임 정도가 나왔으며 CPU 온도는 65.8도 41W 사용해 GPU 온도는 66.8도 41W 사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2.5K 해상도로 디폴트 옵션에서 84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CPU 온도 63도 42W 사용해 GPU 온도 70도 42W 사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꽤 쓸만합니다. 로스트아크는 하하 옵션으로 60프레임이 나왔는데요. CPU 온도 63.2도 42W 사용해 GPU 온도 68.6도 42W 사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든링은 높은 옵션으로 33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CPU 온도는 64.9도 42W 사용, GPU 온도 68.6도 42W 사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들링은 꽤 괜찮게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대부분 온도와 와트 수는 거의 균일합니다. 오디세이는 하하 옵션으로 36프레임, CPU 온도 65.5도 43W 사용, GPU 온도 72도 39W 사용을 보이고 있고 그래픽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게임은 풀 HD로 돌리면 웬만한 게임은 옵션 타입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 이 정도라니 믿어지지 않는 성능인데요. 인코딩 성능을 보면 간단한 컷 편집은 원활하게 가능하고 30분 동영상을 유튜브 풀 HD로 인코딩 시 약 7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쿠다코어 가속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3개, 4개 레이어로 늘어나면 2시간 38분 정도로 인코딩 시간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쉽지만 쿠다코어 가속 기능을 제공하는 외장 그래픽 성능은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8K AV0 코덱 디코딩을 지원해서 드랍률 없이 완벽하게 8K AV0 코덱 재생이 가능하게 된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5800U도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게임을 돌리고 팬이 풀로 돌 때 소음은 약 39dB로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보였고요. 키보드 온도는 좌측은 35도에서 38도, 우측은 33도에서 35도 정도로 우측이 더 큰 팬이 달려 있어서 발열 성능이 우수한 걸 볼 수 있으며 고성능에서도 키보드 전체적으로 온도가 낮은 편이라 발열로 인한 키보드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고성능에서 아이들 시 온도인데요. 백그라운드 작업만 들어가고 다른 작업 없이 CPU 45도, GPU 46도로 아주 착한 온도를 보입니다. 사운드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I said to you we would never grow old. Messages I've saved that I never send. Cause I don't know you, but I used to back then. I remember the last hour counting stars. Promised all these years we'd pack our things and disappear. I never thought I would see you here after all this time. 녹음에 다 담기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고퀄리티의 풍부한 음량입니다. 100% 음량으로도 방 안에서 귀가 아플 정도로 큰 소리가 나오는 느낌인데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는 만족스러운 사운드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돌비 사운드는 못 올리지만 끝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건 이제 배터리 사용량 테스트인데 결과적으로 100%에서 6% 달 때까지 9시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었고 설정은 효율적 활성화, 배터리 전략 모드 50% 밝기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준수한 성능이며 6800U 전성비가 좋아서 잘 나온 결과 같습니다. 참고로 배터리만으로도 게임 시 전원 상태랑 동등한 게임 성능을 보여줍니다. 100W PD 충전 속도는 7%에서 50%까지는 96W 고속 충전을 보였고 50%에서 85%까지는 66에서 70W 충전 속도, 85에서 90%까지는 57W로 충전이 되었고 90% 이후로는 26.5W의 충전 속도를 보였으며
50% 충전은 약 30분 정도, 90% 충전까지는 약 1시간 미만의 속도로 보였습니다. 저속 충전 구간도 다른 PD 충전 가능한 노트북들보다 높은 와트를 보여주는 모습이며, 앞선 시네벤치와 3D마크 테스트가 PD 충전하면서 테스트한 것임에도 70도 이하의 착한 온도와 높은 성능을 보인 것처럼 저발열의 전성비가 아주 우수한 증거로 배터리 타임도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상태는 경고존이 10% 정도이지만 데드존이 없는 100.9% 충전이 가능한 다소 건강한 상태의 배터리입니다. 두 개 슬롯 모두 PCIe 4.0을 지원해서 NVMe SSD 4.0 장착 시 속도는 읽기 6671, 쓰기 4868로 나왔고 높은 성능입니다. 3.0 SSD를 장착한 왼쪽 슬롯도 3378, 3312로 준수한 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0 SSD는 메탈 합판과 서멀 패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도 측정을 해보았는데 온도 상승이 무척 더뎠고 컨트롤러 온도도 최대 78도, 디스크 온도 65도로 메탈 합판을 통한 열 확산 효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램 12세대가 컨트롤러 온도 85도까지 나왔던 것에 비하면 메탈 합판을 통한 서멀 효과는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 사용하실 분들은 서멀 패드 3mm 이상을 합판에 닿을 정도로 해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모리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읽기는 7.55GB/s, 쓰기 11.42GB/s로 에러가 없는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인터넷 속도도 500메가 라인업에서 다운로드 467, 업로드 506으로 와이파이 6 성능도 최대로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싱크북 16 램브란트 6800U 모델의 단점은 레노버 공홈의 드라이버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점과 높은 내장 그래픽 성능에 비해 쿠다코어 가속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서 동영상 편집용으로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었고, 스펙에는 AX202 인텔 무선 모듈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실제 제품은 리얼텍 제품이 들어가 있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장점은 극강의 전성비, 싱글, 멀티, 내장 그래픽 성능이고 팬이 두 개라서 발열 성능도 높고 온도가 전체적으로 고성능해서 착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액정도 16인치 16:10 비율에 2.5K 해상도에 sRGB 100%, 높은 색재현율로 디자인 작업도 가능한 색감을 보여주었고 350니트로 밝기도 준수하고 논글레어 패널이라 액정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100W PD 충전이 가능한 C단자와 DP 1.2 지원으로 HDMI 2.0과 더불어 확장 모니터로 트리플 구성이 가능한 점도 매력적이었고, 풀 메탈 재질이라 합판에 서멀 패드 작업을 해서 합판으로 열을 확산할 경우 SSD 열 전도율이 높아 부품 수명에도 긍정적인 점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지문인식 기능 지원에 풀사이즈 방향키, 프라이빗 셔터 기능, 유리막 코팅 터치패드까지 가격에 비해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 사양을 추가해 준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테스트한 세팅 방법이 들어간 윈도우 설치, 최적화 영상을 준비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공홈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가 없어서 아드레날린 최신 버전을 설치했고 기존과 다르게 시스템 구성상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로 위험하지 않은 수준에서 작업했으니까 다른 노트북 가지신 분들 최적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납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